저는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노예 어떤 관계를 얘기하면서 노예 소속이라는 부분, 물론 그것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또 노예와의 어떤 GMS가 어떤 관계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제 파송교회 목사님들의 선교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야기하면서 한 40, 50대 젊은 이사들을 발굴하는 역할들을 GMS가 해야 된다. 그 이유는 40대, 50대에 사실 우리 전체적으로 GMS의 이사님들의 연령층이 높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도 현장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40, 50대들이 다 기아대책 국내에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면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GMS 오면 어려워요. GMS 오면 다 나이가 50이 돼도 좀 아기 같은 느낌. 이 사회도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우린 교단이라는 텃밭이 있지만 40, 50대의 젊은 이사들을 GMS가 발굴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중간에 공백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위기의식을 그리고 그 모임을 가지고 결국에는 파송교회 담임 목사 훈련이라든지 노예와의 관계라든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이주에서는 40, 50대 젊은 이사들을 발굴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본부와 또 노회 혹은 파송교회의 어떤 그런 공유 혹은 소통 그런 역할들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이 얘기도 좀 포함되는 얘기인데 최근에 제가 4년 전에 이제 강제 추방을 중국에서 당하고 이제 교회와 이제 관계가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좋은 관계로 이제 정리가 됐지만 작년엔가 한번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야, 너 왜 선교사인데 노예도 오지 않느냐? 그리고 왜 노예에 있는 네 저기를 옮기지 않느냐? 너 선교사 맞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좀 언짢았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하시나? 물론 저는 이제 제 얘기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담임 목회를 3년 했기 때문에 노예 활동하는 게 뭔지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이랬는데 오늘 저희 조는 조장님의 아주 탁월한 강의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핵심이 뭐냐면 선교사는 누구냐면 목사 선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예에 소속된 선교사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자기를 마치 부목사로 취급하는 듯한 담임 목사님, 파송교회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와 관계없는 것처럼 마치 장로님들처럼 그냥 개교회, 당회의 처리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노예에 등한시하는데 소위 선교사이지만 목사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상당히 도전이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전 담임 목사님이 저를 깊이 생각하셨구나. 다음에 제가 전화 드릴 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실 만큼 오늘 참 좋은 말씀이었는데 이런 얘기도 좀 코멘트를 하셨어요. 파송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도 본국에 귀국할 때도 혹시 여건이 되면 노예 시기에 맞춰서 들어와라. 그러면서 가능하면 선교 보고도 좀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 노예 서기 목사님께 선교 보고도 같이 드려라. 그러면 성실한 선교사로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선교사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이 이 관계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국내에. 그러면 인지된 상황에서 노예 어른들이 또 선교사 어떤 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좋은 관계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도 관계를 좋게 해야 되지만 노회장이나 노회 서기 목사님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면 좋겠다. 이거는 노회장을 하셨고 서기 목사님을 하셨던 입장에서 생생하게 증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나는 단지 선교만 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목사다. 개교회에 속한 게 아니고 노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어떤 그 치리를 받는 부분이 사실은 연계되어서 노예까지도 연계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의미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당연히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담임 목사 눈치를 보는 그런 속성 때문에 지나치게 하는 거지만 좀 당당할 필요도 있다. 이런 또 얘기를 나누면서요. 물론 이제 뭐 기타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속해 있는 어느 노회에서는 선교사 일체 실태 조사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거의 노회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분이 소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GMS인지 아니면 노회 파송인지 아니면 일반 개인 파송인지 실태 조사를 하고, 심지어 선교사들에게 자발적으로 성탄절에 선물 보내기 운동까지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노회 경험이 있다는 얘기할 때 참 마음에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지만 늘 그런 얘기합니다. 선교사들부터 먼저 구조조정해야 된다. 우리들이 갖는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제가 북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이 그래요. 북한 사역할 때는 늘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북한 분들에게 돈만을 강조하고 돈을 많이 주면요, 이게 양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지나치게 누군가에게 후원받는 그런 것들이 습관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갖는 의무는 등한시하고 권리만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예 관계할 때 이 자기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충실해야 된다. 이런 아주 좋은 말씀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선교 편지 쓸 때 그 보고식으로 5장 하면 안 본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배웠는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기도 편지, 그렇게 하지 말고 선교사의 그 아픔, 고독함, 뭐 은혜로운 간증, 이런 것들을 보내줘라.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각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해야 이제 할 어떤 하나의 책무다. 그러면 서로 소통이 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이 조그만 이야기를 요리해 가지고 설교 중이나 교인들에게 알림으로써 이것이 또 선교에 동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또 그 지역위원회가 이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역위원회의 역할과 좀 힘을 줘가지고 그 지역위원 위원 목사님들이 각 지역을 섬기는데 재정적으로 또 여러 부분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력교회도 선교사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후원금뿐만 아니라 사실은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오늘 참석하면서 이사님들이 되게 불편한 자리이겠다 싶더라고요. 이 모임이 계속 이사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회의를 참석하고 이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고, 참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5조에서는요, GMS 본부 사역을 한번 재점검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긍정적인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위기관리 멤버 케어가 이제 정착되어서 고무적이다. 선교사 훈련, 또 MK에 대한 배려, 의료보험, 재정과 금융 지원, 안식년 선교사 케어, 재정적 멤버 케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핀셋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온 거는 이제 주파송 교회가 없는 후원 중단인 그런 선교사들을 위한 그러한 정책적인 보완과 그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비드19 에어 앰뷸런스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지부와 또 선교사, 교회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특히 많이 체험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 선교사, 독신 여성 선교사, 이 파송교회 소속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여성 선교사들은 노예 회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기관리 차원에서는 특히 노예가 같이 다른 분야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노회에 소속된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함께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은 그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노회 교회 선교사의 관계의 핵심은 인간관계다.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노회와의 관계, 선교사와 선교사의 관계, 본부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는 거죠. 선교사가 얼마나 인간관리를 잘하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한국에 나오셔도 목사님들이 또 노회도 한번 참석하시고 같이 인사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런 그 관계 중심으로 잘 해놓으면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좀 더 원활하게 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희 젠틀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독신 여성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더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래서 저희 이제 필드에서 특히 지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거나 이런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선교사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케어하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아이들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3자 노회, 교회, 선교사의 관계를 잘 하려면 관계와 소통을 통해서 3자 관계를 견고하게 해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통해서 잘 해야 되는데, 선교 보고를 교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교만 하지 말고 선교제에 있었던 스토리를 잘 전달하여서 후원교회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GMS 본부는 선교제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파송교회나 이사님들 또 지역위원회에게 알려야 되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까 좀 전에도 이제 노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교사가 각자 또 노회가 있잖아요. 그곳에 잘 참석해서 선교사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GMS의 어떤 관계들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선교를 동원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소통인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후원교회나 GMS나 그리고 노회에서 선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본부를 탓하지 말고, 노회만 탓하지 말고 교회만 탓하지 않고 선교사가 얼마큼 소통을 잘하고 관계를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GMS 위기관리 팀장님이 저희와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교사들의 스토리를 교회에 잘 전달하면, 그리고 우리 또 사회 보신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선교사들에게 호전적이고 긍정적이고 또 도와주려고 한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자기의 어떤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소통만 잘하면 선교사들에게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조에서 나눈 거는요, 먼저는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만남과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는 지역선교부에 대해서, 지역선교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역선교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지역선교위원회에서는 소속 파송교회 목사님들의 모임을 좀 주관해서 목사님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또 지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한국에서 만들면 좋겠다. 두 번째로, 현재 있는 지역 선교부에서도 선교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들과 교회가 소통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하는 부분들을 좀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 두 지역 선교위원회와 지역 선교부가 만남의 시간을 가져서 선교사님들과 소속 파송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의논하고 또 어떤 방향들을 정하고 어려움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의 어려움 또 선교사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의 모임이나 현장의 모임이 어려우면 줌으로라도 모여서 같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소통의 방법으로는 오늘 발제에서 나눠 주신 것처럼
그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어 줬으면 좋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채널을 정확히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 중에 정말 또 감동적인 스토리를 뽑아서 시상도 하고 또 더 된다면 좀 더 전문적인 위원을 선별을 해서 더 이렇게 꾸밈새 있고 좋은 어떤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짧은 어떤 미디어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전하면 더 좋겠다라는 소통의 어떤 그러한 그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통적인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추진력, 선교의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 한국적인 선교학을 좀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한국 교회에 소개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선교학의 어떤 부분을 따라서 또 선교를 더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자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선교사와 한국 교회가 조금 더 긴밀하게 단지 후원교회와 선교사가 아니라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역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역 공유 시스템도 만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상입니다.